네, 혹시 지금은 들리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이크 테스트까지 완료되어서 이제 아마라스텐 사용자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마라스텐이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사용자분들께서 별도로 설치 파일을 통해서 설치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웹브라우저 켜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erp.baus.co.kr 이렇게 접속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아마라스텐 로그인하는 화면이 지금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로그인할 수 있는 정보 입력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바운스라고 해서 저희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는 고정된 코드 값이 있는데요. 이 코드는 우리 회사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운스 임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우리 회사의 아이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직원분들의 이제 실제 로그인 아이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디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메일의 골뱅이 앞부분, 네, 앞자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전에 공유받은 저희 교육용 계정으로 아이디를 입력할 거고요. 엔터 혹은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나옵니다. 이 비밀번호는 저희 이제 초기 패스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기 패스워드 8개 입력하시면 이제 아마 팝업을 통해서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패스워드 사용하도록 안내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사용하실 패스워드를 변경해서 변경된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나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저희 아마라스텐에 접속하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지금 아마라스텐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먼저 화면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이제 마우스 가장 왼쪽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저희 임직원 업무 관리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앞으로 임직원분들께서 업무적으로 결제 업무를 보시거나 일정이나 회의실 예약이나 공지사항 보기 위해서 필요한 메뉴에 접근을 하실 때에는 좌측에 있는 메뉴 목록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게시판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게시판을 선택해 주시면 실제 이제 게시판 메뉴를 접속해서 내용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전자결제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 결제 업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자결제 메뉴 선택해 주시면 전자결제 관련된 메뉴들이 나타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메뉴를 통해서 보시다가 내가 다시 포털 메인 화면으로 좀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저희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바운스로 되어 있는 우리 회사의 로고 이미지 부분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 이제 회사 포털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화면 중앙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저희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에 통합 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단에 있는 스크롤 버튼이나 혹은 마우스 휠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결제 문서나 공지사항 게시글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저희 포털립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털립 구조는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오픈하기 전에 저희 이제 시스템 운영 관리하는 저희 관리자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내용으로 이제 변경해 주실 예정이고요. 변경이 완료되면 앞으로 포털 화면을 통해서 내가 이제 결제해야 될 문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공지사항이나 중요한 게시글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각각의 메뉴를 통하지 않고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위쪽에 있는 통합 검색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 이 통합 검색도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나 각종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게시글도 올리고
자료도 생성을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특정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이라는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일정이든 아니면 뭐 전자결제든 게시판이든 내가 접근이 가능한 권한 내에서 해당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메뉴를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요거 자료 전에 만들어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뭔가 일정 등록했었던 것 같은데 뭐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제 각각의 메뉴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눌러보시면서 찾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저희가 힘드시죠. 그리고 바로바로 찾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렇게 통합 검색을 통해서 필요하신 텍스트 검색하면 관련된 자료를 모아보기 위해서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통합 검색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텍스트 검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자료 검색도 필요하기는 한데 내가 그 회계 담당자, 뭐 인사 담당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관리 담당도 하기 때문에 특정 메뉴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 메뉴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기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그 해당하는 메뉴 이름을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 오른쪽에 그 메뉴명 포함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대메뉴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계속 하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메뉴명들을 바로 검색해서 클릭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톡 검색은 이렇게 자료 검색도 가능하지만 내가 필요한 메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화면 중간 화면까지 봤고요. 저희 이제 오른쪽 상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저희 이제 오른쪽 상단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통해서 본인의 성함이랑 우리 소속되어 있는 부서 정보 보실 수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여러 개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요한 아이콘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가장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아마 대부분의 이제 상황들을 내가 특정 메뉴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업무와 연관된 다른 메뉴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통합 검색을 쓰기 위해서 다시 좌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 클릭하시고 또 포털 화면으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또 통합 검색하고 또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또 이제 두세 번이 있어요. 나는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첫 번째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 포털 화면으로 넘어갈 필요 없이 통합 검색 기능을 바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메뉴에서 통합 검색 불러와서 다 바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활용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쓸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저희 종 모양 통합 관리 버튼 볼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뭐 각종 전자결제 문서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관련된 알림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그러한 모든 알림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자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통합하는 쪽으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날짜별로도 내가 확인해야 되는 알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메뉴별로도 선택하셔서 메뉴 관련된 내용들 알림만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알림을 클릭해서 읽음 처리가 되면 이 알림은 저희 회색깔 비활성화 처리되고요. 그러면 알림만 보더라도 내가 확인해야 되는 알림이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을 읽었고 읽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데일리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른쪽으로 이제 두 개 넘어가 보시면 저희 이용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오늘 교육을 듣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실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진행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잊어버리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보니 그 메뉴 기억 안 나서 나 다시 매뉴얼도 좀 보고 싶은데 하는 경우도 생기실 텐데요. 그럴 때 이쪽에 있는 저 이제 이용 버튼을 통해서 저희 아마라스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매뉴얼 포함 저희 동영상 강의나 Q&A 정보도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매뉴얼 클릭하시면 저희가 아마라스텐 메뉴별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 매뉴얼 다 보실 수 있고 동영상 강의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제 메뉴별로 제공하는 이제 동영상 강의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Q&A 선택하시면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질문들 저희가 이제 답변 달아놨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한 가지 사용 팁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현재 내가 열고 있는 이 메뉴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 메뉴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메뉴 이름 오른쪽에 보시면 매뉴얼, 동영상 강의, Q&A 이렇게 제 아이콘이 있죠. 메뉴명 오른쪽에 있는 매뉴얼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 전체적인 이용 가이드의 온라인 매뉴얼 중에서도 지금 제가 열고 있는 메뉴의 매뉴얼로 바로 들어가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용 가이드를 통해서 내가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메뉴명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활용하면 검색 없이도 내가 열고 있는 매뉴얼들을 빠르게 접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더보기 아이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더보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이제 중간쯤에 다운로드 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센터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웹 쪽에서는 아마라스텐 PC 메신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다른 그 메신저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마라스텐에서도 기본적인 업무용 메신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PC 메신저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맞게 설치 파일 다운로드 먼저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설치 파일이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 형태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인스톨러 파일 더블 클릭해서 넥스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 이제 메신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메신저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희 아마라스텐 웹페이지랑 똑같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하는 화면도 가장 이제 위쪽에는 회사 아이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희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아이디 넣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의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저희 웹페이지랑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시로 메신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PC 메신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PC 메신저 로그인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조직 정보가 보이게 되고요. 조직도에서 어떤 부서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부서에 속해져 있는 이제 팀원분들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메신저만 켜주시면 우리 지금 메신저에 누가 로그인 되어져 있는지 로그 아웃 되어져 있는지 이런 이제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메신저를 쓰신다는 거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쪽지라든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상대방을 더블 클릭하면 쪽지창 혹은 대화창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내용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쪽지 보내는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저희 카톡처럼 대화창 형식으로 되어주고 있는 게 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메신저 개인 환경 설정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메신저 창 가장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톱니바퀴 모양의 환경 설정 버튼이 있고요. 환경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앞으로 메신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일반 탭에서 보시면은 저희 이제 사원
보기 방식을 조식도랑 사원이랑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 걸로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이 조식도 부서랑 부서 밑에 실제 속해져 있는 사원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보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은 네, 저희 부서 사원 보기 방식을 하나로 보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검색했었을 때 내 상태감 메시지 어떻게 표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아래쪽에 있는 상태 메시지 쪽에 필요하신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탭 쪽에 기타 부분을 선택하시면요. 저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상대방 더블 클릭할 때 쪽지 창을 띄울 건지 대화 창을 띄울 건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 더블 클릭했을 때 나는 쪽지로 하나 주고받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면 쪽지 보내기 이런 식으로 쪽지창 띄워주시면 되고요. 나는 대화창을 띄우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 대화하기로 해서 저장해 주시면 상대방 더블 클릭했을 때 1대1 대화방을 통해서 업무, 커뮤니케이션 주고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다 끝나신 다음에는 앞으로 필요하신 분들이랑 쪽지 혹은 대화로 업무 주고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쪽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으로 하나하나 주고받을 텐데 오른쪽 상단 보시면 이렇게 쪽지 함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저희 전체적으로 주고받았었던 쪽지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고요. 받은 쪽지만 보거나 혹은 내가 상대방한테 보낸 쪽지만 보거나 혹은 내가 아직 읽지 않은 내용들만 모아보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도 필요한 부분들 검색해서 내용 볼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창도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메신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반 미팅룸이라고 해서 저희 대화방만 이렇게 모아져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방 주고받고 대화창을 닫으시더라도 필요한 대화방 다시 열어서 필요하신 분들이랑 대화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대화 기능 제공한다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메신저 켜두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업무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으시고요. 내가 다시 전자결제나 아니면 우리 메인 포털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좌측에 있는 날개 버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상단에 있는 집 모양 메인 버튼 누르면 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이 우리 회사의 아마라스텐 포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전자결제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전자결제 메뉴로 넘어가고 일정이나 게시판 선택하시면 네, 일정이나 게시판 메뉴로 로그인 하실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모바일 쪽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이제 외근이나 아니면 이제 외출이 잦아서 내가 이제 결제 문서 같은 것들 올라오면 외부에서도 보고 바로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모바일 탭 선택하셔서 저희 아마라스테 이제 기본에 마우스 가져가 보시면 QR코드 통해서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제공하고 있고요. QR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그냥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아마라스텐이라고 검색하시면 동일한 모바일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저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회사 아이디 그리고 나의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모바일 앱에서는 저희가 이제 약간의 이제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ERP 관련된 메뉴는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라든지 인사 관련된 ERP 메뉴는 모바일 앱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이제 그룹웨어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들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전자결제 문서라든지 그리고 PC 메신저랑 쪽지 대화 주고받으실 수 있게 모바일 앱에서도 쪽지 대화 실시간 동기화 처리돼서 다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쓰시거나 게시판 쓰시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일정이나 게시글 조회해 보시고 등록도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을 쓰시려고 일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오른쪽에 보이는 멀린이라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도록 나올 거예요. 이 멀린이라는 앱은 저희가 아마라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정 메뉴만 따로 만들어 놓은 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정도 자주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 아마라센터 기본 앱 플러스 멀린 일정 앱까지 이제 같이 두 개를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도 나한테 결제 올라온 문서들 보고 결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능 제공하고요. 내가 결제 완료했었던 뭐 기결 문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뭐 수신 창조 문서 이런 것들 필요하실 때마다 외부에서도 검색해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문서를 선택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결제 라인 지정해서 문서 결제 올리는 상신행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모바일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저희 이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뭐 전자결제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뭐 쪽지 대화 그리고 기본적인 뭐 공지사항 활용할 수 있는 UC 메뉴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ERP 메뉴 제공하지 않고 전자결제 쪽에서 문서 양식 작성에서 상신하는 기능 요거 두 가지는 제공하지 않는구나. 요것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라스텐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접속해서 기본적인 화면 구성과 함께 저희 이제 PC 메신저랑 모바일에 설치하는 경로 안내 드렸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메뉴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위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임직원 업무 관리부터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이 임직원 업무 관리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 직원분들도 회계나 인사 관련된 ERP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인사 담당자가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직원분들께서 뭐 지출 결의서 경비를 쓰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결국엔 이제 회계 처리되는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직원분들께서 뭐 각종 이제 근태 신청서도 쓰실 거예요. 내가 뭐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뭐 경조 휴가를 가거나 외근이나 출장 가거나 이런 이제 근태 신청서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ERP 인사 쪽 근태랑 연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임직원분들의 회계나 인사 업무 관련된 메뉴들은 임직원 업무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임직원 업무 관리에서 이제 앞으로 주요하게 이제 사용하실 메뉴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임직원 업무 관리에서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실 업무 중 하나는 근태 관리를 통해서 저희 근태 신청서를 앞으로 쓰실 거예요. 저희 근태 신청서라고 하면 전자결제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여기 전자결제에서 근태 신청서를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임직원 업무 관리의 근태 신청서 메뉴로 이동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자결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작성하는 방법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게 되는 또 일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각종 이제 그 증명서 같은 것들을 좀 발급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실 거예요. 그때 여기 임직원 업무 관리에 있는 인사관리 메뉴를 들어오시면 저희가 증명서 메뉴를 제공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은행에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 혹은 자녀 때문에 재직증명서 이제 2분 필요해라고 하시면 앞으로는 별도로 부서에 요청하실 필요 없이 지금처럼 증명서 신청링 발급 메뉴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증명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서 필요하신 증명서 정보 입력하시고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재직증명서 관련된 근무경력증명서 신청해서 상세 내용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소득과 관련된 뭐 법천징수, 뭐 영수증 같은 거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소득증명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상세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재직증명서 신청하는 거를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무경력증명서 선택하시면 하단에 이제 증명서 구분값을 통해서 어떤 근무경력증명서를 신청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재직증명서 선택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글이랑 영문 양식도 필요한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세 구분값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글 양식을 선택해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관련된 어디 제출처에 할 건지 그리고 용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관련된 사항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신청 매수가 있는데 이 신청 매수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증명서를 받아보시면 회사의 직인이나 인감이 나름된 증명서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명서 한 번 신청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출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매수만큼만 인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재직증명서 2번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신청 매수를 2매 이상을 선택하셔야지만 그만큼 인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2번 필요한데 1번만 선택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출력은 1번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청 버튼 누르면 이 내용이 지금 입력했었던 저 이제 하단에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 제가 실제로 저장해서 등록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등록하자마자 실제 바로스 인사팀에서 설정해 주신 증명서 채널이 1번부터 발급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발급번호 찍히지 않도록 저장은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신청 버튼을 앞으로 누르게 되면 내가 작성한 내용이 하단의 리스트에 반영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가장 끝쪽에 처리 상태가 요청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저희 요청하자마자 인사팀한테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사 쪽에서 담당자님은 그 알림을 보시고 내용 검토하시고 승인 처리를 해주실 건데요.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 앞쪽에 출력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인쇄 아이콘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PC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실제 증명서 양식을 바로 출력해 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번째 이제 증명서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 기능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3번째 기능은 급여 관리 쪽에서 급여 명세서를 조회하는 기능 앞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인사팀에서 저희 이제 급여 작업 완료를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여 명세서 메뉴를 통해서 저희 이제 월별로 이제 급여 명세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로 임시 계정을 이제 교육용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급여 자료가 안 나타나고요. 앞으로는 이제 급여 작업이 끝날 때마다 이제 월별로 리스트 형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바로 보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급여 명세서 보기라는 항목 아래쪽에 이제 상세 보기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세 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본인의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도록 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본인의 로그인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실제 팝업 창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급여 명세서 실제 항목과 금액들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급여 명세서 내가 뭐 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메뉴를 통해서도 급여 명세서 필요한 때마다 조회가 가능해지는구나.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장 많이 쓰게 될 이제 4번째 기능 바로 저희 이제 지출 변이서.
부분입니다. 저 이제 지출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자결제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전자결제 쪽에서 이제 지출결에서 입력하는 내용과 함께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 이제 금태 신청서랑 지출결에서 모두 다 전자결제 쪽에 있기 때문에 저 이제 두 번째 대메뉴인 전자결제로 이제 넘어가서 앞으로 아마라스 테미로 실제 전자결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전자결제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전자결제 관련된 이제 메뉴들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저희 좌측 상단에 있는 결제 작성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메뉴 상신문서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마라스텐의 기본적인 전자결제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결제를 올리려면 먼저 결제 양식을 선택해서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제 작성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관리자분들께서 이제 세팅해주신 우리 회사의 이제 업무 양식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양식 선택하시면 관련된 내용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검색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리스트 형태로 이제 스크롤을 통해서 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좌측에 폴더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내가 기한 문서 클릭하면 기한서 관련된 거, 금태 신청서 선택하면 금태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 검색창 제공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양식 바로 검색하겠다라고 하시면 검색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사용자분들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양식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검색하지 않더라도 문서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최초에 내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양식을 한 번은 검색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양식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별 모양 버튼이 있어요. 이 별 모양 버튼이 바로 저희 즐겨찾기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양식들을 이렇게 사전에 즐겨찾기로 체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저희 전자결제 메뉴 클릭하셔서 결제 작성 버튼을 누르면 검색할 필요 없이 제가 즐겨찾기 한 것들이 상단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 없이 내가 필요한 양식 선택해서 내용 바로 작성할 수 있게 양식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양식을 열게 되면은 저 이제 위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용 기입하시고 중간에 내용 작성하시고 필요한 자료 파일 있으시면 넣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상신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문서를 쓰실 때 내가 이제 결제 받아야 되는 분들 결제 라인 쪽 선택하셔서 조직도에서 필요하신 분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순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앞쪽에 이제 이동 버튼을 통해서 순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제 받아야 되는 분들 모두 다 넣어주시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정된 넘버링 순서대로 앞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제목 넣어주시고 본문 내용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고 하단에 첨부 파일 넣어주셔서 상신 버튼 눌러주시면 이 문서는 더 이상 작업창이 아니라 하나의 전자결제 문서로 변환이 될 거고요. 상신으로 결제 문서가 올라간 문서들은 좌측에 있는 상신 문서 통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번 결제자부터 이제 결제를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건데요. 저희 1번 결제자분들은 앞으로 저희 상신 문서 밑에 보시면 미결 문서가 있습니다. 이 미결 문서에서 올라온 문서로 결제하실 거고요. 1번 결제자 결제가 끝나면 이 문서는 이제 2번 결제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2번 결제자분도 본인이 미결 문서 하면서 문서 열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결 문서 쪽에 숫자 카운트가 생기는 것들은 앞으로 그 수만큼 내 결제를 기다리는 문서들이 도착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문서 열어서 결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비결 문서 쪽은 내 결제가 끝난 문서들이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결제했었던 문서들, 과거 문서들 내가 필요해서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결 문서 통해서 내용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결제자분들은 아니지만 이 결제 문서가 종결이 되면 업무적으로 참고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신 창조자로 넣어주실 거예요. 이 수신 창조자는 사람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서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 혹은 이제 부서 정보로 참조, 연락권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신 창조자분들은 저희 기결문서 하단에 있는 수신 창조 문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열람권을 얻은 문서들을 조회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작성자가 상신하기 전에 아직 문서를 완성을 못했어요. 잠깐 임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결제 문서 완료해서 결제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상신 문서 밑에 있는 임시 보관 문서로 문서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다시 문서 꺼내와서 추가적으로 더 내용 작성하시고 문서 상신 통해서 결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결제 프로세스 결제 작성 메뉴 통해서 양식 선택하시고 내용 작성하셔서 상신 버튼 누르면 이 문서가 상신 문서로 넘어가면서 결제 문서로 변환이 되고 결제하셔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 미결 문서 통해서 결제 진행하시면 되고 내 결제 끝난 문서들이 기결 문서항으로 볼 수 있고 결제권자들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참고하셔야 되는 분들은 수신 창조 문서항을 통해서 문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본 진행되는 프로세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기반으로 저희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지출 결의서랑 저희 이제 금융 신청서 쪽 보여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결제 작성 버튼 눌렀을 때 지출 결의서 선택해 주시면 지출 결의서 양식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지출 결의서를 쓰기 전에 사전에 품서를 먼저 쓰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품서부터 쓰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품서 양식을 선택을 하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회계 쪽이랑 연동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전자결제에서 임직원 업무관리 메뉴로 넘어오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출 품위서나 지출 결의서 혹은 금태신청서를 쓸 거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전자결제를 통해서 임직원 업무관리로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어차피 임직원 업무관리로 넘어갈 거니까 나는 바로 임직원 업무관리 들어가서 쓸 거야 하는 방법 두 개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서부터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지출 품서 양식 선택하시면 위쪽에 제목부터 순차적으로 필요하신 이제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제목 작성하시고 내가 어떠한 용도로 품위서를 쓸 것인지 코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코드 용도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 회계 담당자님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용도 검색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품위서를 쓰는데 개발비와 관련된 품위서 쓸 거고요.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후에 저희 결제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관련된 이제 비용을 금액으로 넣어서 저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 지급정보 영역 쪽에서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정보 다 기입하신 이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 상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임직원 업무관리라는 메뉴로 이동해서 코드로 작성했었던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표 형태로 변환이 되면서 본문에 이렇게 이제 삽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출 품위와 관련된 필요하신 결제자분들 결제 라인 선택하셔서 똑같이 상신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전자결제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세스대로
동일하게 결제하시는 분들 미결하면서 결제하시고 결제 종결되면 수신창조자로 걸리신 분들은 수신창조 문서에서 관련된 문서 열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서 써서 실제 제가 한번 상신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저희 전자결제로 넘어갔을 때 저희 상신 문서에서 제가 올린 테스트 지출 프로미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실제 결제하시는 분들은 네, 결제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프로미서 결제 종결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미서가 종결되어서 저 이제 실제 지출 결의서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지출 결의 작성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규 작성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전자결제 쪽에서 제공하는 지출 결의서 양식들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있는 지출 결의서 계좌이체 양식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저희 뭐 개인 경비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이제 그 별도로 내부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계좌이체 양식 저는 선택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용 기입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 상신 버튼 누르입니다. 더 이제 제목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있었던 품위서를 가지고 와서 지출 결의서를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품위서 첨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까 품위서 작성 메뉴를 통해서 결제 올렸었던 품위서 정보를 이렇게 끌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개발비 관련된 품위서 올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출 결의서 쓸 거야 라고 하시면 관련된 품위서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지출 품위서에서 아까 한국어로 입력했었던 100만 원짜리 그대로 불러와서 지출 결의서에 반영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저희 지출 내역 결제 라인 반영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작성했었던 용도랑 금액이 1차적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더 기입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필수 입력 값으로 입력해야 되는 정보 꼼꼼하게 더 채워주시고 모든 정보 다 작성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 상신 버튼 눌렀을 때 저희가 화면에서 작성한 지출과 관련된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본문 양식의 이제 표형태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결의서의 지출 결의에 필요한 결제 라인 지정하셔서 상신 버튼 눌러주시면 그 이후에 결제 진행되는 순서는 결제 쪽 보여드렸었던 내용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출 결의서를 양식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전자결제를 통해서 넘어오셔도 되고 임직원업무 관리를 통해서 바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아까 그냥 일반적인 양식과는 조금 다르게 품위서 작성 메뉴, 제출결의서 작성 메뉴를 통해서 코드 기반으로 내용을 작성하는구나.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연결해서 저희 이제 근태 신청서 작성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근태도 마찬가지로 전자결제 통해서 넘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임직원 업무 관리에 있는 근태 신청서로 바로 접속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저희 이제 좌측에 근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양식들이 있는데요. 작성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그 문서의 근태에 따른 제목만 다를 뿐이어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연차휴가 많이 가시니까 연차휴가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 이제 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저희 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저희 연차휴가인데 하루를 다 쓰는 연차인지 혹은 내가 오전 반차인지 오후 반차를 가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연차가 아니라 외근이나 출장 신청서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근태 부분이 외근 관련된 코드 혹은 이제 출장과 관련된 코드로 변경되어서 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연차를 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구분 근태 코드 연차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를 가는지 해달 만의 일자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선택하신 날짜만큼 기간 표기가 되고요. 오른쪽에 실제 부여받은 연차 개수들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내가 올해 몇 개의 연차를 받았고 몇 개를 썼고 몇 개가 남았는지 이런 이제 정보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간단하게 이제 사유 기입해 주시고요. 신청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 근태 신청서 제목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입력해 주시고요. 결제 승신 버튼 눌러주시면 네, 마찬가지로 인사쪽 코드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이 전자결제 문서 본문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제받을 수 있도록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휴가 결제에 받아야 되는 결제자분들 결제라인 지정하셔서 상신 버튼 눌러서 그 이후에 이결문서에서 결제하고 필요하신 분들 수신 창주로 조회하는 거, 이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근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근태 신청서 메뉴에 들어왔을 때 내가 신청한 근태 정보가 캘린더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캘린더만 보면 내가 1월 23일에 연차를 갖거나 내가 1월 26일에 외근을 갖거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처럼 전자결제 쪽 앞으로 업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품위서 그리고 이제 거리서 그리고 이제 근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각종 근태 신청서나 지출결의서 작성을 하게 되면 결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자결제 메뉴를 통해서 프로세스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결제이고요. 이제 일정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원챔버까지의 메뉴는 제가 이제 별도로 저희 금융용 서버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앞으로 사용하실 뭐 각종 이제 공유 캘린더들 그리고 이제 뭐 회의실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된 이제 공지사항 게시판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오픈하기 직전까지 저희 관리자분들께서 세팅을 해주실 거고요. 그 세팅된 내용 이제 기반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준비해 놓은 이제 금융용 자료로 대체해서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네. 먼저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캘린더랑 공유 캘린더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마라스텐 개인적으로 캘린더를 만들어서 내 개인 업무 같은 거 혼자 관리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일정 쪽에 개인 캘린더를 필요하신 만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요거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요. 저희 이제 일정 메뉴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캘린더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캘린더 탭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하신 캘린더를 여러 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고 저장해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좌측의 개인 캘린더는 바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공유 캘린더는 공유 캘린더를 생성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우리 회사 캘린더 혹은 부서별 캘린더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개인 캘린더건 공유 懸린더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특정 캘린더에 글쓰기 권한이 있다, 일정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일정 등록해야 되는 날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제목과 일시랑 내용 정리하시고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일정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예시로 미리 오늘 일정을 등록을 해놨는데요. 마찬가지로 제목이랑 일시랑 내용 그리고 저장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이 등록되고 일정 클릭하면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정이 저희 다른 날짜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론 이걸 삭제하시고 다시 등록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등록되었었던 일정을 변경된 날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간단하게 일정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일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대도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을 통해서
변경된 시간으로 한 번 더 적용해 주시는 거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 등록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 캘린더 같은 경우에 요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개인 캘린더는 기본적으로 개인 캘린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나만 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다만 내가 이 개인 일정을 우리 팀원 누구랑 다른 팀원 누구 이렇게 두 사람한테는 조금 공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저희 이제 개인 일정 등록하실 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참여자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정을 내 개인 일정이기는 한데 우리 팀장님이랑 담당자님 이렇게 두 분이랑은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참여자로 초대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대되신 두 분은 본인의 개인 캘린더에 제가 공유해준 일정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개인 캘린더를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다 라고 하시면 여기 개인 일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참여자 기능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구나. 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공유 캘린더는 사전에 관리자가 업무 목적에 따라서 그 공유해야 되는 분들을 사전에 설정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을 등록하실 때 별도로 공개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사전에 공개 범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공개자가 등록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기입해서 등록해 주시면 그 일정을 공유해야 되는 직원분들이 한꺼번에 공유 캘린더를 통해서 내용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개인 캘린더랑 공유 캘린더가 많아지게 되면 이 캘린더들 한꺼번에 모아보게 하고 싶은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에는 저희가 캘린더가 다 이렇게 체크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아보게 하고 싶은 캘린더만 체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캘린더 일정 필요한 것들만 모아보기 가능해진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조 간단하게 개인 캘린더 만들고 개인 캘린더나 공유 캘린더에서 일정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캘린더 쪽에서 개인 일정 등록할 때 필요한 부분들 참여자로 어떻게 공개 범위 설정해서 필요하신 분들과 일정 공유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세 가지 내용 안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원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원 기능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자원 기능은 저희 쉽게 생각하면 회의실 같이 이제 공용 물품들 예약해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요한 물품들 저희 관리자님들께서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회의실 예약할 수 있도록 네,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자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는 날짜 기준으로 업무에 필요한 자원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혹은 뭐 일주일 뒤에 자원을 예약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좌우 버튼을 통해서 뭐 일정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먼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일자 선택하시면 캘린더가 나옵니다. 캘린더 통해서 필요하신 날짜로 바로 이동해서 자원 예약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좌측에 있는 저희 자원 예약 버튼을 통해서 자원 예약하실 때 필요한 날짜로 지정해서 예약할 수 있는 거. 이 방법들 세 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자원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제가 오늘 뭐가 교육이 있어서 물품을 예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 이제 필요한 시간대만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한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제목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예약된 내용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회의실 필요해서 봤더니 내가 필요한 회의실 누군가 이미 예약해놨구나. 그러면 나는 다른 회의실에 예약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임직원분들이 필요한 자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원을 현재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원 예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팀회의가 있어서 팀장님이 나한테 회의실 예약하라고 했는데 그거 예약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로 뭐 이동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희 좌측에 보시면 나의 예약 현황을 제공하는데 내가 몇 월 며칠에 무슨 물품을 예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기 가능하시니까 날짜 이동하면서 찾지 마시고 나의 예약 현황 통해서 내가 예약한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꺼번에 조회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원까지 이제 봤고요. 저희는 이제 게시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업무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공지사항 게시판들이 개설이 되면 사용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게시판 메뉴에 들어왔을 때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게시판들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제 목록 형태로 보게 되실 거고요. 내가 뭐 업무 지침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우리 뭐 임직원 뭐 복지와 관련된 뭐 공지사항을 볼 것인지 이런 것들 선택해 주시면 관련된 이제 내용들 제목 형태로 보실 거고요. 여기에서 제목 클릭하면 내용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실제 게시판 공지사항을 직접 등록하는 일들은 드무실 거고 이렇게 공지사항들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조회하는 방법 지금처럼 필요한 게시판 선택하고 게시글 선택해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게시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런 이제 게시글들 일일이 클릭해서 새로운 글들 보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희 사내 게시판 위쪽에 보시면 최근 공지글, 최근 게시글 이렇게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지글 선택하시면 최근 등록된 공지사항형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게시글을 선택하면 최근 등록된 게시물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보기 가능하니까 딱 클릭해서 새로운 걸 확인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최근 공지, 최근 게시글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게시판까지 봤고요. 저희 이제 나머지 업무 관리, 원피스, 원챔버 요거 이제 세 개의 기능 사용 방법 안내 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요 이제 업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제 프로젝트성 업무 관리하는 기능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 업무 관리 쪽에 이렇게 프로젝트 영역에 들어가 보시면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성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시로 저희가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업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이제 해야 되는 분들 초대해서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이 업무를 언제 했는지 혹은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렇게 프로젝트 추가 버튼 통해서 프로젝트 이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시고요. 그 프로젝트 어떤 사람이 메인으로 PM으로 진행을 관리를 할 건지 PM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PM은 한 명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기간 설정하시고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에 어떤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폴더 선택하셔서 필요하신 프로젝트 코드 번호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채용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입력했었던 정보들 이렇게 기본 정보 보실 수 있고 PM으로 설정되신 분들의 가장 끝에 있는 구성원 탭을 통해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 누구랑 같이 할 것인지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아마라스트 구축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이제 PM 있으실 거고요. 권한 대행자로는 뭐 회계팀 누구, 인사팀 누구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제 등록하실 때 권한 대행자냐, 구성원이냐, 공개 범위냐에 따라서 권한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공개 범위는 읽기만 가능하신 분들, 구성원은 읽기 쓰기 가능하신 분들,
권한대행자는 읽기 쓰기 편집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PM은 마찬가지로 읽기 쓰기 편집이 가능해서 다른 팀원분들이 등록한 자료들을 수정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들이 초기가 되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딴 프로젝트 대화방이 저희 PC 메신저에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미팅룸으로 자동으로 개설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대화들을 별도의 대화방을 매번 만드실 필요 없이 PC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개설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성원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저희 PM님께서 그 툴로 등록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어떤 업무 해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업무들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 이 업무들이 얼마만큼 완료되었는지 완료할 때마다 체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등록된 투도 개수 대비해서 진행률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 설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체크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지연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업무가 지연 중인 건지, 아니면 예정 단계인 건지, 아니면 이미 모두 다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업무 우리 부서에서는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코드를 통해서 업무 관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원피스 메뉴로 넘어갈 건데요. 이 원피스 메뉴는 저희 아마라스템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문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팀원분들이 팀장님께 간단하게 일일업무 보고라든지 아니면 주간 업무 보고 이런 것들 이제 작성해서 이제 보고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 메뉴 클릭하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새 문서 만들기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정말 한글이나 워드처럼 문서 작성할 수 있는 메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이제 표현식 같은 거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서 양식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간 업무 보고서를 제가 만들어서 이 내용 작성하고 요거를 우리 팀장님한테 전달하겠다. 이런 업무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 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문서는 저희가 아마라스텐이라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저희 아마라스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새 문서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웹브라우저 형태로 문서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문서의 공유 링크 주소가 이렇게 위쪽에 주소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우리 내부 직원분들끼리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링크 주소나 그냥 바로 쪽지나 대화나 이런 걸로 이제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문서를 모두 다 열어볼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서는 저희가 이제 원커넥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공유할 사람을 추가해 줘야지만 그분들끼리 내용을 열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라고 했었을 때 이 문서를 관련 없으신 분들이 아무렇게나 내용을 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유할 부서나 사용자들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간 업무 보고를 작성을 해요. 제가 만들었는데 이 문서 하나를 가지고 우리 팀원분들이 같이 취합으로 작성을 해서 한 장의 문서로 팀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 경영 지원분들의 본문 내용 수정할 수 있고 우리 팀장님의
제가 만든 문서이지만 이 문서의 뭐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권한 같은 것들 저랑 똑같이 수정 편집할 수 있게 관리자 권한 드릴 거고, 우리 같은 본부로 묶여있는 회계팀이나 인사팀 사람들은 이 문서를 봤을 때 읽을 수만 있게 우리 권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분들 선택하시고, 우리 팀원분들은 본문 내용 수정할 수 있게, 우리 팀장님이 나랑 같이 관리할 수 있게, 다른 팀원분들은 읽을 수만 있게, 이런 식으로 문서 하나에 차등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개 범위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이 문서 링크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문서 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실제 내용을 보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제가 문서를 작성했어요. 작성하고 저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저희 팀원분들 누군가는 다시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수정 편집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문서는 제가 열었었던 문서에 계속해서 이제 변환이 될 거예요.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 대해서 바뀔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이제 버전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문서를 수정하고 나가고, 수정하고 나가고, 수정하고 나갈 때마다 이러한 이제 정보들이 저희 마지막으로 보게 될 원챔버에 자동적으로 버전 관리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만든 문서이기는 한데, 이거 문서 작성해서 이제 나갈 때마다 오른쪽 클릭하셔서 정보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버전 정보 제공하고요. 이런 식으로 최초 버전에서 한번 저장하고 나갈 때마다 버전 관리 자동으로 해줘서 이 문서 링크는 하나이죠. 문서 링크 클릭하면 누구든지 최신 정보로 볼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거 버전 선택했을 때 과거 버전의 내용들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볼 수 있구나. 이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문서를 만들게 되면 이 문서를 누가 언제 들어와서 읽었고 편집했는지, 이게 이제 또 내부적으로 중요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문서 상세 정보를 통해서 문서 이력을 제공을 합니다. 누가 들어와서 편집했고 읽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이력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서와 관련해서 어떤 피드백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론 메신저 활용하셔도 되지만 이 문서 안에서 저희가 문서 댓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와 관련해서 어느 부분 수정해 주세요 라고 이제 코멘트 남겨놓으면 문서를 열었을 때 문서 정보와 함께 문서 댓글들도 같이 확인해서 볼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문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문서 링크 정보를 우리 외부 거래처 담당자한테 관련된 문서가 볼 수 있도록 링크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을 열어봤을 때 요 문서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성했었던 요 문서 외부 담당자한테도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PDF 파일로만 다운로드 받아서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 이 문서를 어떻게 링크 형태로 주고받는지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주간 보고서 말고 어떤 오늘 아마라스 팀 교육과 관련된 회의록을 원피스 문서로 이렇게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문서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 원커넥트로 권한 주고 위쪽에 있는 주소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커넥트를 통해서 하단에 있는 링크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된 이 문서 정보를 앞으로 오늘 아마라스팅 관련된 교육이 있었고 그 교육과 관련된 일정에 참고 자료로 링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네모 쪽에 회의록을 해서 링크를 붙여넣었어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문서 주소가 아니라 문서의 제목으로 자동 반영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서 자료를 만들고 제목을 이렇게 회의로 8가지 이렇게 기재해놨거든요. 이 제목 그대로 문서 정보가 링크로 삽입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정 고민된 분들은 오늘 아마라스트 교육이 있었고 회의록이 들어왔네 라고 했을 때 클릭하시면 네, 문서를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일정은 공유됐지만 내가 이 문서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신 분들은 문서 열었을 때 문서가 안 보이고요. 권한 없는 문서입니다. 권한 요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피스 기능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원챔버 쪽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원챔버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기능 말씀드리면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버전 관리할 수 있는 자료 파일 관리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원챔버를 클릭을 해보시면 좌측에 메뉴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메뉴는 3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내문서함, 부서문서함, 전산문서함 요거 3개 기준이고요.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공개 범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문서함은 말 그대로 내 문서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문서함에 제가 만약에 뭐 엑셀이든 워드든 한글이든 여러 가지 자료 파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거 제가 원챔버로 끌어와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세문서를 통해서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업무 작업하고 있는 어떤 엑셀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PC에서 가져오기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클릭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엑셀 자료를 내가 누군가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원챔버도 똑같이 원피스처럼 원커렉트로 범위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엑셀 자료 공유할 사람들 혹은 부서 자료들을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권한 주시고 엑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체포로 들어간 파일들은 이렇게 이제 링크 복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 복사된 거를 마찬가지로 저희 아마라스테 뭐 전자결제든 뭐 일정이든 쪽지든 뭐 대화든 이렇게 링크 자료를 넣어주시면 엑셀 파일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을 원챔버 링크 형태로 클릭하게 되면 굳이 첨부 파일을 매번 다운로드 받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단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PC로 내려받아서 상세하게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내문서함처럼 똑같이 부서문서함이랑 전사문서함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료 파일을 끌어와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부서문서랑 전사문서함은 저희 그 아마라스텐에서 조직도 있죠. 관리자가 세팅해 주시는 조직도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서함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사문서함 선택하시면 앞으로 우리 회사 나올 거고요. 회사 더블 클릭하면 사업장, 사업장 더블 클릭하면 상위부서, 상위부서 더블 클릭하면 뭐 하위부서 본부 밑에 팀 이런 식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 정보로 여러분에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부서로 빨리 이동하도록 부서 링크만 빼놓은 게 전사 문서 위에 있는 저희 부서 문서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 문서함을 통해서 우리 부서원들끼리 여러 가지 이제 분리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폴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폴더도 가능하고요. 그 폴더 밑으로 실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첨부 자료들을 이제 끌어와서 우리 부서원들께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 비서 문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필수 선택을해서 여러 개의 첨부 파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자료 선택하셔서 저희 버전 정보 클릭하시면
저희 새 버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 바탕화면에 수정된 파일들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이 버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있었던 파일, 업데이트된 두 번째 최신 파일, 세 번째로 업데이트된 파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도 항상 최신 버전을 보되 과거의 자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과거 버전 선택하셔서 미리 보기 버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거 버전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챔버는 이제 파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 파일을 업데이트 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공개 범위를 설정해서 각종 링크 정보들이 뭐 일정이나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이제 공유가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오늘 다뤄야 되는 모든 메뉴들의 기본적인 이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어요. 저희 오늘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관련된 이제 사항들을 저희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공지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장시간 교육 들으시느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